장사를 진작부터 허용한 데들은 나라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난 나라가 어디죠? 영국, 그렇죠? 잉글랜드입니다. 산업혁명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떠오르잖아요. 제임스 와트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사꾼입니다. 발명가였지만 장사꾼이었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왕이지만 장사꾼이잖아요. 지금도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일렉트릭의 설립자가 누구예요? 네, 에디슨입니다. 이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걸 발명을 했어요. 근데 이걸 팔기가 정말 어려운 거라. 왜냐하면 그때까지 인간은 동력이라고,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동력을 만든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끓이는데 어떻게 기계가 돌아가냐? 그럼 기계는 어떻게 돌아갔을까?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피트니스에 가보면 여러분 뛰는 데 있죠?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거. 그거 영어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트레드밀입니다. 트레드밀. 밀은 뭐죠? MILL? 방앗간이에요. 윈드밀 있잖아. 풍차. 밀이라고 하는 게 방앗간입니다. 근데 트레드밀이면 트레드는 뭐냐면 걷는다는 얘기거든요. 걷는 방앗간? 이게 뭐지? 바로 이겁니다. 말이 지금 러닝머신처럼 생긴 그 위에 올라가서 계속 걷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걸어야 되니까. 계속 걸어요. 그러면 회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회전을 가지고 이 기계를 돌린 겁니다. 네. 저런 상태였던 거예요. 저런 상태에서 물을 끓여서 뭔가 기계가 돌아간다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 이전에 뉴커먼 엔진이라고 하는 증기기관이 있었거든요. 그걸 쓰는 데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탄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막 이 석탄을 캐내고 이제 그걸 연료로 쓰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탄광에서 석탄을 캐내는데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석탄을 캘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물을 어떻게 두레박으로 퍼 올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기계로 퍼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뉴커먼 엔진이라고 하는 그 원시적 형태의 증기기관을 가지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연료 효율이 떨어져. 그런 상태에서 제임스 와트가 이 효율이 좋은 증기기관을 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돈을 벌어야겠어. 그래서 의회에 이제 특허를 받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 뉴커먼 엔진을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제 오퍼를 합니다. 이게 당신네 지금 쓰고 있는 그 엔진보다 엄청 효율이 좋은데,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료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 그러니까 그 연료비 절약분의 3분의 1만 내가 받을게. 하고 오퍼를 합니다. 장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윈윈이잖아요. 네가 절약하는 거 있으면 내 3분의 1만 내가 받을게. 그래서 그거는 장사가 돼요. 그런데 대다수의 이 트레드밀을 쓰고 있던 데들은 어디냐면 다 이게 면 방직 공장 뭐 이런 데들인 겁니다. 그런 데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라. 이거 어떻게 팔지? 그때 이 사람이 착안해낸 아이디어가 바로 이 홀스파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마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자동차 힘을 마력이라고 표현하죠. 이 마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임스 와트의 발명품입니다. 왜? 증기기관을 팔려고. 이 기계가 말이죠. 값은 말 10마리짜리인데 힘은 말 30마리예요. 하고 팔고 다닌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기기관들이 하나둘 팔리기 시작한 거죠. 이런 트레드밀들이 이제 증기기관으로 교체가 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이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와트는 죽기 전까지 증기기관을 318대를 팝니다. 그리고 영국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돼요. 네, 그러죠.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 과정이고, 영국은 그래서 모든 그 대륙의 국가들의 석탄 생산량의 50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갖게 되는 거죠. 증기기관 때문에. 그 증기기관이라 그걸 팔고 하는 그 과정,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단순히 머리만 좋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머리 좋기로 하면요,
머리 좋기로 하면 좀 건너뛰겠습니다. 장영실, 우리 조선시대 장영실 어떻습니까?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았으면 세종대왕께서 노비예요. 장영실은. 노비는 짐승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역사에 정말 불편한 진실. 노비가 인구의 40%가 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노비는. 그래가지고 그 이영훈 교수님 그 논문들 보고 그러면 저도 이제 경악했던 게 노비 문서에 보면 한자로 수개라고 써 있는 그런 노비들이 많대요. 이름이 수개예요. 그 발음을 읽으면 그게 뭐냐 이름이. 그게 숙회입니다. 그러니까 개. 그런 거거든. 그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노비를 발탁해서 벼슬을 줬냐. 정삼품 상호군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한 차관 보쯤 되겠네요. 그죠? 그런 벼슬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정말 머리가 좋은 분이죠. 그런데요, 이분이 치구기도 만들고 무슨 뭐 혼천이도 만들고 뭐 온갖 발명품들을 다 만들잖아요. 이분이 만든 것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갑인자라고 하는 금속 활자입니다. 1434년 갑인년에 이런 활자를 만듭니다. 근데 그건 지금 존재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 비슷한 종류의 활자인 거예요.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져서 보존되어 오고 있는 건데 갑인자라고 하는 그 활자를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찍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활자를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죠. 갑인자는 1434년이었어요. 구텐베르크의 이 성경은 1450년입니다.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의 성경은, 구텐베르크의 이 활자는 역사를 바꾸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뭘로? 종교개혁이죠. 왜? 성경을 싸게 파는 거예요. 성경을 대량 생산해서 싸게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뭐였냐면, 양가죽 있죠? 양가죽에다가 수도사들이 일일이 다 필사를 한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 한 권 갖는다는 건 이건 재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만 그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수도원의 도서관이나. 그런데 구텐베르크는 그걸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웬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것들이 나한테 사기쳤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텐베르크가 팔았던 이 성경의 값이 얼마였는지. 30플로리라고, 그 당시에 화폐 단위는 플로린이었던 모양인데, 그 당시 프러시아 지방에 이런데, 30플로린은 그 당시 사무직 근로자의 3년치 연봉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에 3년치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양피지에 썼던 그거는 그거보다 훨씬 비쌌던 거죠.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구텐베르크는 성경을 대중화하고 성경만 대중화를 한 게 아니고 그리스와 로마의 저작들을 대중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오죠? 그리스